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7월 19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괜찮은 모습으로 그래도 선방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양봉을 좀 뽑아줬는데 약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0.72% 상승을 하면서 조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갭상승 띄워놓고 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 중반 이후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돼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애플의 긴축 경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또 경기 침체가 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우려감이 생기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닥 시장이 양봉을 뽑아주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말씀드렸던 이제 800포인트 자리를 좀 도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다시 좀 반전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내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좀 팽배하죠. 이 분위기를 테슬라의 실적으로 조금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매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적 발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지 아니면 오히려 좀 반락을 할지 결정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실적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세종 메디칼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일부 물량 좀 들고 있었죠. 자, 세종 메디칼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제 이슈 대비 그렇게 강한 슈팅은 해주진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 이후에 점상한가 만들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죽었다가 이제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어제 상한가를 다시 터치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더 상승을 하질 못하고 오늘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상한가 자리를 또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일단은 뭐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매수가 아래쪽에서 매도를 했고요. 매수가 평단이 요 정도 됐었죠.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매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매수가 위로 더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세동 메디칼 어제 이제 남은 물량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절반 물량 여기서 여기가 이제 제 매수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조금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나머지 물량 정리하고 세종 메디칼 매매를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박셀바이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박셀바이오는 제가 어제 너무 이뻐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갭상승을 8%를 띄웠죠. 그리고서 슈팅을 좀 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질 않았어요. 오늘 고가가 15% 정도 찍긴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한 20% 이상 막 한 25%, 27% 정도까지 찍고 좀 강한 슈팅이 나와주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래대금은 3,600억이 넘게 터졌거든요. 여기 이제 거래대금 넘겨버렸잖아요. 이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은 상승률 또한 한 25%, 뭐 심지어는 한 30% 상한가도 한번 찍고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도 달려야 되는데 상승률이 좀 15%밖에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저는 슈팅 이후에 이렇게 눌러줄 때 아래쪽에서 여기가 이제 시초가 자리고 이 아래꼬리 자리 지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서 여기 아래꼬리 근처에서 매수를 했고요. 반등이 잘 나와서 빠르게 저는 수익 챙기고 첫 번째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다시 이제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을 하면서 또 투매가 떨어졌죠. 여기 이제 저점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투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다가 요 정도 구간에서 또 매수를 했어요. 뭐 거의 또 최저점에 매수가 됐고 반등을 줬는데 여기 이제 무너진 저점 자리죠. 요 자리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계속 버텼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하고 또 떨어졌는데 다시 또 수익권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좀 끝까지 버텼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거래대금도 활발하게 터졌기 때문에. 했더니 또 빠졌죠. 근데 여기서 결국엔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에서 결국에는 체결이 됐고, 여기서 이렇게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두 번째 매매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첫 번째 슈팅 이후에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빠져서 여기 저점 자리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완전 최저점에 매수가 됐죠. 그래서 반등 줄 때 여기서 이제 수익 챙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투매가 떨어져서 요 아래쪽에서 또 매수를 했고 거의 또 최저점에 매수가 됐고요. 계속 좀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집을 좀 부렸어요. 여기 이제 무너진 저점 자리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결국에는 제가 매도 걸어놓은 물량 체결이 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이게 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전장 거의 뭐 10시 한 반 정도, 그 정도 구간에 매수를 해서 장 마감 때까지 들고 있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버텨봤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신풍제약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풍제약도 오늘 장중에는 좋았는데 이게 뻗어나가질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한 2천억 가까이 터지는 이런 좋은 종목들이 이슈를 좀 누가 봐도 좀 강한 이슈라고 인정되는 그런 뉴스거리, 재료거리를 달고서 좀 상한가에 팍팍 좀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상한가를 못 들어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한번 슈팅 주고 그냥 횡보하다 마감이 되는 이런 아쉬운 모습들이고요. 장 초반에 이제 수급이 강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눌림 줄 때 저는 여기서 매수해서 빠르게 반등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부 물량은 조금 홀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빨리 가질 못해서 이 아래쪽에서 매수가 한 네다섯 호가 위 정도, 그 정도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고요.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했죠. 슈팅 이후에 첫 번째 눌림 자리는 여기인데 여기서는 제 매수가를 안 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눌림 구간을 좀 대응을 했고 여기서 거의 뭐 최저가에 또 매수가 됐죠. 그래서 반등 줄 때 한 75% 물량 수익 챙겼고요. 나머지는 좀 약해 보여서 매수가 위에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풍제약도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조강 ILI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좀 위험한 매매 대응이었고요. 저도 뭐 대응하고 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위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할 매수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저점 자리 이탈을 하면서 투매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고 거의 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이 한 요 정도 됐습니다. 요 정도 됐고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한 2% 정도 수익권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반등이 좀 나와서 저는 더 세게 반등이 나올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익을 챙겼지만 이렇게 이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오고 만약에 죽었다면 여기서 또 손절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매수를 했고요. 여기 저점 이탈을 하면서 투매 떨어질 때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이 뭐 한 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권 줄 때 2%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강 아이라인 매매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휴마시스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일봉상의 위치가 사실 매매 대응하지 않는 게 좋았던 위치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분봉상 수급이 들어와서 대응을 했는데 이 종목은 좀 손절을 했습니다. 자, 여기 전고점 뚫을 때 요 꼬리 자리까지 뚫어 가면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죠. 요게 이제 거래 대금이 3분봉 캔들에 150억이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조정 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돌파봉에 저가를 이탈을 해서 여기서 바로 잘라냈고요. 이렇게 이제 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점 돌파할 때 돌파 확인하고 조정 구간에 매수했다가 조금 약해 보여서 일부 물량은 바로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 저가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휴마시스까지 매매 마쳤고요. 오늘 매매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바로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고요. 모아텍이라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시장은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은 정말 시원치 않았습니다.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만 좀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던 것 같고요. 모아텍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100억도 안 터지는 종목이죠.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살짝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거래대금은 너무나 약하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게 현대차에서 이 롤스로이스와 수소연료전지 및 UAM 분야 협력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소형 정밀 모터 생산이 좀 부각이 된다라는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강력한 재료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상한가는 뭐 빠르게 들어가면서 잘 굳혔거든요. 풀리진 않고 이런 거는 좋은데 막판에 좀 거래가 터지면서 풀리려고 했는데 풀리진 않았죠. 근데 거래 대금이 일봉상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종목이고요.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비릭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2차 파동 캔들이 만들어졌죠.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뭐 거래대금 역시나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300억 정도밖에 안 터졌고, 전고점 돌파를 하는 이 거래대금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상한가가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인 거죠. 분봉상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또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약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 종목은 무상증자 기대감 이슈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무상증자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노터스와 공구 음원 이후로 뭐 조강 아이라이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 움직였지만 그런 종목들 흐름을 사실 따라가서 매매할 수는 없는 흐름이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무상증자 기대감 이슈로 오늘 조선선제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진 못하는 장대양봉 수준이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은 그래도 이 종목이 낫죠. 한 600억 넘게 터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종목도 그렇게 강한 이슈는 아니다. 그냥 무상증자 기대감이 생기는 이슈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양지사가 오늘도 2연상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제 제가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장대 항목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채 100억도 안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연상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런 종목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런 종목들 좋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도 분봉상의 흐름 보면 갭 띄워놓고 아래쪽으로 죽였다가 이게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그랬다가 뭐 장 막판에 살짝 수급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한가 말아버리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전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시장 중심주도 아니고 주도주도 아니고 대장주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ST큐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매매를 좀 했었죠. 어제 아래쪽으로 빠질 때 갭 띄워놓고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서 뭐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올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오늘 장중에 29.8%까지 찍은 종목이고요. 아래권에서부터 이게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따블 났거든요. 10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30% 가까이 상승을 해버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종목입니다. 단기 요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슈는 나쁘지 않았죠. 이게 면역 항암제 기술 수출 임박이 됐다라는 기대감 이슈로 상승이 나는데 만약에 뭐 기술 수출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이런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이슈는 오늘은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는 진짜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오늘 양봉을 코스피가 뽑아주면서 21선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요. 5일선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여기 돌파된 단기 정고점 자리 계속 지켜주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제 미국 시장이 살짝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거래가 여전히 약한 모습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좀 플러스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았죠.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주면서 어제 고점 자리 또 돌파를 해냈고요. 자, 이제 800포인트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이제 아래권에서의 박스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80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죽더라도 좀 죽었으면 좋겠고요. 욕심 같아서는 더 상승을 해서 여기 무너진 저점 라인이죠. 830포인트 정도, 61선 정도 이런 자리까지도 좀 상승을 해서 800포인트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2450을 좀 찍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길 좀 바래 보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좀 연속성 있게 상승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에 실망을 하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저점을 테스트를 할 것이냐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에 좀 들어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율이 그렇게 강하게 하락을 하질 않습니다. 아직도 1300원 위에서 놀고 있고, 오늘도 뭐 살짝 하락을 하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하락은 아니고요. 1300원을 빠르게 이탈을 하면서 1250원대까지 떨어져야 지속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수요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목요일 날 있을 ECB 이 통화 정책 회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이슈들 좀 잘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좀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또 ECB 통화 정책 회의가 그렇게 강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이번 주는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FOMC에서 1%이 울트라 스텝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자이언트 스텝 선에서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장에 이제 기대치가 좀 생겼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부분만 잘 뒷받침이 된다면 코스피 시장 2450포인트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